주식시장에서 진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정보가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 버텼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무릎을 꿇지만 끝까지 남은 소수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빠른 수익을 기대합니다. 몇 달 안에 원금이 2배가 되기를 바라고 1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 변동성 앞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떠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이내에 시장을 떠나고 5년을 버티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으면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10년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왜 10년일까요? 이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주기로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즉 10년을 버틴다는 것은 최소한 한 번의 완전한 시장 사이클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승장의 환희와 하락장의 절망, 그리고 그 사이의 지루한 횡보장까지 모두 겪어본 투자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투자자는 더 이상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10년을 버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주식 투자로 1년에 수백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합니다. 연평균 10%에서 15%의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과인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쫓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의사결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추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손절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의 부족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샀더라도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몇 달만 지나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하며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버티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원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버티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투자대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시간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존 네프입니다. 그는 1964년부터 1995년까지 31년간 뱅가드 윈저 펀드를 운용하며 연평균 1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6%였으니 매년 3% 이상 시장을 이긴 셈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로 쌓이면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시장 평균으로는 약 23만 달러가 되었겠지만 존 네프의 펀드에서는 약 56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존 네프의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역발상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외면받는 주식 중에서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투자했습니다. 그가 특히 중요하게 여긴 지표는 주가 수익 비율, 즉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율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면서도 이익 성장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싼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저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싼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존 네프가 31년간 한 펀드를 운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시장을 크게 이기고 어떤 해에는 시장에 뒤처지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기 없는 주식에 투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용기의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시장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남들이 열광할 때 신중했으며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역발상적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외로운 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배당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호했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 흐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대체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영진이 주주 환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존 네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배당을 단순한 수익이 아닌 복리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피터 카먼입니다. 그는 바우포스트 그룹의 창립자인 세스 클라만과 함께 일했으며 이후 독립하여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극단적인 인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적합한 투자 기회가 나타나지 않으면 몇 년이고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이 높으면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투자처를 찾으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피터 카먼의 철학의 핵심은 기회비용에 대한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수익을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복구하려면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하지 않은 기회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정말로 매력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손실 회피입니다. 그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복리의 세계에서는 큰 손실 한 번이 여러 해의 수익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고 그 위험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후에야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터 카먼의 투자 스타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종목을 선호했고 시장이 과열될 때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 덕분에 그는 여러 차례의 시장 위기를 큰 손실 없이 넘길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탁월한 복리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앤 쉐이버입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녀는 평생 비서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995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자산은 2,2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앤 쉐이버는 1944년 그녀의 나이 50세에 5,000달러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도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투자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그녀가 선호한 기업들은 코카콜라, 펩시코,
쉐링플라우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투자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절대 팔지 않는다.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한다. 시장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한 주식을 묵묵히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 단순한 전략을 50년간 지속한 결과 5,000달러는 2,2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앤 쉐이버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특별한 능력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일관성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주식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산 주식은 팔 이유가 없어요. 좋은 기업은 계속 좋은 기업이니까요. 이 단순한 철학이 그녀를 백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워런 버핏이 버린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지만 그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버핏은 지금과는 다른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 버린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담배꽁초 투자를 버렸습니다. 젊은 버핏은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에 따라 극도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싸구려 주식에서 약간의 수익을 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규모가 커지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버핏은 찰리 멍거의 영향을 받아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것이 훌륭한 가격에 적정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단순히 싼 주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는 과도한 분산 투자를 벌였습니다. 초기에 버핏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확신하는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장치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이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언이지만 핵심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젊은 버핏도 한때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며 그런 예측에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것을. 대신 그는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는 뉴스와 소문에 반응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버핏은 오마하에 살면서 월스트리트의 소음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와 시장 예측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고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조차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일 그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습관들을 버린 덕분에 버핏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관된 투자 철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열쇠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버핏의 성공을 종목 선택 능력에서 찾지만 실제로 그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산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인내심,
그리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도출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매수할 때는 왜 이 기업을 샀는지, 어떤 가격이면 팔 것인지, 어떤 상황이면 추가 매수할 것인지를 적어둡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자신의 원래 판단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투자 결정을 복귀하면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존 네프도 자신의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동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이것을 적립식 투자 또는 평균 매입단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매수 단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습관으로 만들어 10년, 20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앤 쉐이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뉴스와 주가 확인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올라도 더 사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정보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서 월스트리트의 소음을 피한 것처럼 우리도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피터 카먼이 강조했듯이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대 얼마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도달하면 감정적으로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개별 종목의 손절 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장기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투자가 그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되새기면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앤 쉐이버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죽은 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그녀를 50년간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10년을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유혹이, 하락장에서는 모든 것을 팔고 싶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투자 방식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10년을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투자되는 시스템, 감정적 결정을 막아주는 원칙,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의지력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올바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주식시장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들락날락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반면 묵묵히 오래 버티는 투자자들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산을 불려갑니다. 존 네프는 31년간 한 펀드를 운용하며 시장을 이겼습니다. 피터 카머는 극단적인 인내심으로 손실을 피하며 장기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앤 쉐이버는 50년간 단순한 원칙을 지키며 평범한 직장인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10년이라는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넘기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몇 킬로미터를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주하려면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체력을 안배하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힘든 시기에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면 여러분도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시장의 모든 사이클을 경험하고 복리의 힘을 체감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0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의지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원칙을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그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부자가 될 씨앗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라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잡한 기술도 남들보다 빠른 정보도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 그것이 전부입니다.